자, 그러면 이제 7단원으로 넘어가 볼게. 7단원의 제목은 도함수의 활용이고, 그거의 첫 번째 파트인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 211페이지를 배워볼 거야. 그럼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 동그라미 1번은 지금 방정식과 부등식 중에 이제 방정식에서 도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우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를 알아놓으면 돼. 뭐냐면 우리가 아는 실근에 대한 이야기야. 자, fx는 0의 실근의 개수랑 fx는 gx라는 식의 실근의 개수, 이 두 개는 생각해주는 그 시스템이 똑같아. 봐, fx는 0의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y는 fx와 y는 0, 즉 이건 x축이지, y는 0이라는 거는 지금 x축에 대한 거잖아. 여기 y 값이 다 0이니까 x축에서는 어쨌든 y는 fx식과 y는 0의 교점의 개수가 바로 실근의 개수야. 그러면 fx는 gx의 실근의 개수는 뭐겠어? y는 fx의 식과 y는 gx의 교점의 개수, 이게 바로 실근의 개수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y는 fx는 0의 실근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했을 때 x축이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이 fx 함수와 x축의 이 교점의 개수가 바로 fx는 0의 실근의 개수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근이 3개이겠지. 이 경우는 fx가 만약에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그리고 gx는 한번 이렇게 만나고 싶어. 이렇게 생긴 1차 함수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네의 이 식의 실근의 개수, 이거는 뭐 이렇게도 적을 수 있지, 옆으로 넘기면. 어쨌든 이 식의 실근의 개수는 얘와 얘 두 개 교점 만나는 이 두 개가 실근이라는 거지. 자, 이 형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3차 함수가 있어. fx는 3차 함수 fx가 x-2제곱 x-4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x-2제곱 x-4는 0. 얘의 해는 결국 실근을 구하라는 거잖아. 얘의 해가 뭐냐?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리고 x축과 몇 개에서 만나는지를 그리면 되겠지.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근데 여기 중근이 2고 실근이 4니까 자, x축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2고 여기가 4라고 해봐. 자, 2에서는 중근으로 가고 여기서 4로 만나겠네. 자, 2에서 중근이 되고 4에서 뭐 너무 이상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여튼 2에서 중근 만나고 4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거겠지. 그래서 직접 그래프를 쉽게 그려주면 돼. 그려줄 수 있게 잘 식이 나왔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근이 2개인 거고 정확히는 중근 2와 실근 4 해서 총 뭐 2개 이런 식으로. 근데 2개라고는 이렇게 안 부를 것 같아. 왜냐하면 사실 중근은 몇 개라고 하기가 그래. 왜냐면 얘가 아예 2개의 의미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러면 예시 중에서 4차 함수 예시도 한번 해줘보자. 4차 함수 fx가 x-1, x-2, x-4 제곱은 0. 자, 얘의 해가 뭐냐 하면은 일단 얘를 그려주고 y는 0, x축과 어디서 만나는지를 보면 되겠지. 자, 우리가 아는 거는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1, 2에서 하나 만나고 4에서 중근으로 만나니까 한번 그려줘 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뛰어넘어서 여기가 4쯤이라고 해보자. 자, 이렇게 가면 되겠다. 자, 이렇게 여기서 중근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해는 하나, 둘, 셋,
이 세 점에서 해를 가지는 거겠지. x축과 만나는. 그래서 해는 실근을 가지는 경우는 x는 1, 2, 중근은 x는 4. 이게 바로 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가기 전에 함수의 그래프와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파트를 잠시 보고 갈게. 자, 선생님이 fx 함수를 하나 그려볼 거야. 3차 함수인데, 자, fx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우리 극대값, 여기 극대값, 여기 극소값이라고 해보자. 여기 극대값을 가지는 이 y값은 p야. 그래서 뭐 a, p라고 하고 어쨌든 y값은 p야. 여기 극소값은 q라고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함수가 fx라면 fx는 0이 아니라 a, 어떤 상수겠지.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알고 싶어. fx는 a의 실근의 개수도 똑같은 시스템 적용하면 돼. y는 fx와 y는 a라는 상수함수, 이렇게 쭉 일자로 생겼겠지. 이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이잖아. 근데 이 fx는 a는 실근의 개수는 a가 뭐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질 수 있지. a가 여기 있으면 함수가 y는 a라는 함수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실근 2개 가지지. 여기 있으면 하나 가지지, 겹치는 부분이. 여기 있으면 겹치는 부분이 fx랑 겹치는 부분이 3개지. 여기 있으면 또 2개지. 여기 있으면 1개지. 이런 식으로 a가 어떤 숫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a의 범위마다 달라. 자, 만약에 a가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볼까? 1개일 때, 교점이 1개일 때, fx는 a의 실근의 개수가 1개일 때, 혹은 fx와 a의 교점의 개수가 1개일 때, 언제냐면 이때랑 이때겠지. 즉 a가 p보다 클 때, a가 q보다 작을 때, 여기 있고 여기 있을 때겠지. 그러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겠지. 그 뭐 이상이거나 그 이하면 뭐 항상 하나만 가지겠지. 그런데 2개일 때도 있어. 2개일 때는 딱 여기 이 PQ라는 Y랑 Y 값이 똑같을 때, A는 P거나 A는 Q일 때 항상 여기 극소 극대랑 만나니까 2개를 가지겠지. 3개를 가질 때도 있어. A가 P보다는 작고 Q보다는 클 때, 여기 딱 사이에 있을 때, 뭐 어디든 상관없지만 이 PQ 사이에만 있을 땐 항상 3개를 가지겠지. 이렇게 해서 함수의 그래프와 실근의 개수라는 개념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는 개념이야. 자, 3차 방정식을 어떻게 근을 하냐. 자, 추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2차 방정식은 근을 판별할 때, 그냥 이거는 리마인드야. 자, 판별식을 써줬지. D라는. D가 0보다 클 때는 뭐 실근 2개, D가 0일 때는 실근이 1개, D가 0보다 작을 때는 실근이 허근, 만나는 근이 없어.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은 해줄 수 있었어. 근데 3차 방정식에서는 이 D가 적용이 안 돼. 우리가 아는 B제곱-4AC가 적용이 안 되는 식이야. 3차 방정식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 극대값과 극소값을 이용해준 방법이야. 정확히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하면 이것이 어떤 실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 그러면 바로 설명으로 가볼게. 총 경우는 3가지가 있어.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볼까? 극대값과 3차 함수에서 극소값을 곱했을 때 0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는데 0인 경우가 있고,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는데 0보다 큰 경우가 있어. 자, 하나하나 볼게.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을 때 0보다 작은 경우는 이런 경우야. 자, 극대값은 0보다 크고 극대값은 즉 플러스고 y값이, 극소값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값 곱했을 때 0보다 작겠지. 뭐 이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둘이 곱하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이때는 우리가 실근이 총 1개, 2개, 3개. 이때는 실근이 3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극대값과 극소값이 0일 때는 언제냐면 이런 경우지. 이런 경우 혹은 이런 경우. 자, 극대는 플러스인데 극소는 0이어서 어차피 곱해봤자 0인 경우. 이것도 극대가 0인데 그러니까 극소가 마이너스인데 극대가 0이어서 어차피 곱하면 0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항상 실근이 딱 2개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극대와 극소를 곱했을 때 0이 되면 실근은 2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마지막 1개 남은 게 극대와 극소를 곱했을 때 0보다 큰 경우지. 아, 잠깐, 이거는 실근 2개라고 얘기해줘도 되고, 뭐 실근 1개에 중근 하나 이렇게 얘기해줘도 돼. 지금 여기 중근이니까 뭐 둘 다 방식이 가능하고. 자, 극대 극소를 곱했을 때 0보다 큰 경우는 이런 경우지. 혹은 이런 경우. 자, 너무 애매하지? 자, 극대와 극소 둘 다 플러스 플러스여서 플러스 플러스 0보다 크거나,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값이어서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실근 1개와 허근 2개, 이런 경우인 거지. 자, 실근 1개와 허근 2개, 실근 1개와 허근 2개. 3차 함수니까 원래 근은 총 3개여야 되잖아. 실근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허근에서 가진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해. 이 세 경우, 3차 방정식은 어떻게 근을 판별하는지, 극대 극소를 곱한 값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는 실근이 3개구나 2개구나 하나구나, 이 경우를 꼭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자, fx가 3차 함수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래. 그럼 우리 이 식을 근을 한번 판별해보자. 그러려면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는 거야. 그래프를 f'x부터 우리가 원래 아는 방식으로 쭉 그려주면, 일단 f'x가 지금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근으로 가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 아이고 약간 빗나갔지만 마이너스 1에서 극대, 1에서 극소를 가지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3이 나올 거고,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야? 근을 판별하려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y값을 곱해봐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3이네? 0보다 작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곱했을 때 0보다 작겠지. x축은 그 사이에 있었으므로 실근은 총 3개를 가지는 A였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3번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방정식은 다 받고 부등식의 활용을 한번 볼게. 자, fx가 여기서는 그걸 볼 거야. 이 2개만 보면 되거든. fx라는 식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거를 증명하는 방법과 fx가 항상 0보다 작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2가지를 알아놓으면 돼. 자, fx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건 뭐야?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이 윗동네에서 논다는 거지. 절대 마이너스로는 가지 않고 모든 fx의 y값들이 다 0보다 큰 y값 플러스 값을 가진다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fx의 모든 y값들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지. 이런 경우가 fx가 항상 0보다 큰 거, fx가 항상 0보다 작은 거, 이 경우인데 얘를 증명하는 거는 되게 단순해.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돼. fx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은 얘 중에 가장 작은 값조차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당연히 모든 fx는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보일 수 있는 거겠지. 그럼 0보다 작은 걸 보이려면 fx의 최대값조차 0보다 작다는 걸 보이면 된다는 거지. 얼마나 fx 값이 다 마이너스면 최대값조차 마이너스겠어. 그거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얘네 둘은 이제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를 해주자면 이런 거를 보일 수도 있어. f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은 거를 보일 수도 있고, fx가 여기다 0만 붙여주는 거지. 아이고. f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보여주는 경우에는 그냥 똑같이 이 경우에도 fx의 최소값이 여기다 0만 붙여주면 돼. 항상 0보다 크다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고, 이것도 fx의 최대값조차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면 증명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fx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거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 얘를 증명을 하려면 일단 그림을 그려줘야지. 그래서 얘가 최대값을 가지는지 최소값을 가지는지 한번 눈으로 딱 보고 그게 항상 0보다 크다.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항상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너가 대충이라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가장 좋아. 그럼 틀릴 확률이 확 줄어들거든. f 프라임 x부터 그려보. 이거 뭐 굳이 2차 함수니까 절대 값으로 바꿔보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10 x 마이너스 3제곱 플러스 1.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3,1이 극소겠네. 자, 3,1을 극소로 가지는 이런 함수가 바로 fx 함수일 거야. 그러면 이 함수의 최소값은 뭐야? 1, y값이 1이지. 최소값조차 0보다 크네. 그러면 fx는 항상 0보다 큰 거네.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보이면 되는 거지.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거. 이걸 보이는 게 여기 파트의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fx가 0보다 크거나 작은 이 0을 기준으로 봤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 뭐냐 하면 fx가 gx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맥락은 똑같아. 혹은 fx가 gx보다 작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되고, 이 경우는 뭐겠어? 얘를 넘기면 fx 빼기 gx가 0보다 작다는 걸 보이면 오케이겠지. 굉장히 쉽지. 항상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바로 예시로 가는 게 너가 이해하기 더 편할 것 같다. 이 두 개는 이해했지. 그럼 바로 예시를 가서 예시를 이해해보아. fx가 x 플러스 2, gx가 마이너스 x제곱 3x 마이너스 7이면 fx가 gx보다 크다는 걸 한번 보여주자. 그럼 빼면 되겠지. fx 마이너스 gx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되네. 자, 얘를 한번 볼까? x 플러스 2에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볼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이 식이지. 이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9. 이 식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되거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앞 페이지에서 배웠던 게 적용되는 거지. 이 새로운 fx-gx, 얘를 한번 hx라고 해볼까? 이 hx라는 함수의 최소값이 그 최소값조차 0보다 크다면 이게 0보다 큰 게 적용이 되는 거고, 이 fx, gx 이렇게 다시 회복시킨 게 fx가 더 크다는 게 보이는 거겠지. 일단 한번 볼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9를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런 거잖아. 그러면 1,8을 극소로 하는 이런 형식이겠네. 지금 이 함수가 봐봐. 1,8이랬지. 최소값인 8조차 항상 0보다 작다는 건 이 fx-gx라는 식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거고, 그러면 fx는 gx, 이게 말이 되니까 이게 말이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증명은 끝난 거지. 그래서 이 두 식을 빼준 최소값이, 다시 이 두 식을 빼준 식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 하면 이제 이게 성립이 되는 거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알아둘 거는 범위가 정해져 있을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항상 우리는 항상 fx가 0보다 클 때, 항상 fx-gx가 0보다 클 때 이런 걸 배웠잖아. 그러려면 항상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된다. 여기가 아니라 x는 항상 그럴 필요 없이 x는 a에서 fx가 0보다 컴을 보이라 이런 거를 증명해야 될 때는 있는데, 이때는 방법이 두 가지야. 방법 1번과 방법 2번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쓰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말만 말해줄게.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여기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보이면 되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은 x가 a보다 큰 그 범위에서 f'x도 0보다 크고 fa도 0보다 큼을 보여주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방법 1번부터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fx가 이렇게 생겼어. A는 여기야. 그럼 x가 a보다 큰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 우리는 이 부분에서만 따져주면 돼. 즉 이 부분에서 fx가 0보다 큰 것만 보여주면 돼. 여기는 전혀 상관이 없어. fx가 크거나 말든 이 부분만 유효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x보다 큰 부분에서의 최소값, 여기서의 최소값 말고 이 부분에서의 최소값 한 여기쯤이겠지. 이게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이제 이 범위에서 fx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인 거고, 방법 2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함수가 이렇게 있어. x는 a가 여기라고 해볼게. 그러면 a보다 큰 범위, 여기만 유효하지. 이 범위가 자 a를 넣은 fa 값도 0보다 크면 일단은 되고, 중요한 건 f'x, 즉 기울기, 이 범위 x보다 x가 a보다 큰 이쪽의 기울기가 항상 증가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의 최소값은 뭐겠어? 이거야. 그러니까 항상 최소값이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0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범위, 늘 증가한다면 최소값은 x는 a겠지, 여기 시작 부분. 그러니까 x는 그러니까 fa가 0보다 크다는 거. 그리고 그 부분, 이 부분에서는 f'x가 항상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혼자 개념 잘 정리해 보세요.